008-2번에다가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강연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강연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정재훈 전문가의 포트 현황입니다. 오리온홀딩스와 아난티가 1%대 약손실 보이고 있지만 한국전력과 현대엘리베이가 각각 5%씩 수익률 챙겨 가지고 있습니다. 한래홀딩스는 12.14% 수익 달성 중이네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는 보령제약이 1%대 수익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포트에서 플러스권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양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가 휴장하는 바람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실까요? 예,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시장의 흐름들은 어닝 시즌이라기보다는 종목별 장세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유럽 시장은 그래도 괜찮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강보합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제 조금 달라진 그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 쪽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15억. 상당히 좀 15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나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기관 쪽도 지금 이제 보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수급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다시 매수 기조로 좀 변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히나 6월 중순, 하순 이후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쏠리는 그런 현상보다는 포괄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IT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소재 쪽, 이런 쪽으로 좀 폭넓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쪽도 마찬가지로 매수에 대한 부분들 강도가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 자체가 베이시스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백어데이션에 있다가 컨텐고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들이 컨텐고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시장에 있어서 이번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양호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성장을 하는 섹터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산업재 쪽 섹터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괜찮은 주가 이상 2분기 쪽에 있어서 실적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게 일단은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T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IT 쪽 섹터들을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도 좋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나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수가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상단 자리대가 83,000원에서 84,000원, 이 정도까지 일단은 박스로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8만 원 이하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편안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종목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정부 정책 쪽에 관련되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괜찮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까지 좀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 혹은 섹터들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더 좋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정부 정책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보다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IT 섹터들 중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을 좀 선정을 할 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일부터 코로나19의 공세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산업재 쪽 섹터에 있어서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국내 쪽도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철강 쪽에 있어서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당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2분기 실적이 꽤나 괜찮게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화학 쪽 섹터 중에 상당히 좀 쌉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밸류적으로 봐도 상당히 쌉니다. 상당히 좀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한 번쯤 좀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OCI 같은 경우도 2분기 이 실적이 좀 꽤나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종목으로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설의양도 마찬가지로 121선짜리 때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한 번쯤은 저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지자체장도 일단 매립지 쪽에 있어서의 얘기입니다. 3조를 줘도 싫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매립지 유치 때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내년에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다 보니까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 구역이나 뭐 이런 쪽에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반발이 좀 상당히 심할 거니까. 그럼 거기에 있어서 폐기물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코엔텍 같은 경우도 바닥을 다지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코엔텍이라든가 아니면 YN텍이라든가 인선 ENT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KG ETS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정시를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퓨어셀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 부분들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연기금 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선 ENT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섹터입니다. 종목분들이고 61선짜리대를 장악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시도를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